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 합병 비율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불법이다. 합병 비율을 포함해서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설득에 실패한다면 결국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3대 주주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합병 조건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엘리엇 측의 주장입니다. 삼성그룹은 장기간 동안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그룹을 상속하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합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장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이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번번이 외국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5월 26일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병을 통해 두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이 내건 명분입니다.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 합병이 이루어지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도 재편됩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 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은 0.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4.1%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를 포함해 삼성전자의 지분 11.3%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합병 추진을 낙관하던 상황에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합병 추진 발표 8일 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엘리엇은 이미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합병 비율과 합병 시기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합병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배 구조 승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거는 이 합병 비율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불법이다. 지난 5월 만여주 약 6억여 원어치의 삼성물산 주식을 산 김모 씨. 김 씨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 대략 삼성물산 3주를 제일모직 한 주로 바꿔주도록 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소액 주주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할 때 하더라도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거지. 인터넷에는 합병을 반대하는 삼성물산 소액 주주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2,600명 정도의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법률 시행령입니다. 법안을 보면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은 최근 한 달, 일주일, 전날의 주식 종가를 평균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는 이렇게 산정될 수치입니다. 회사의 가치는 주가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됐고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상황에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합병 추진 시점도 삼성물산에게 매우 불리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PBR이 10년 동안
가장 낮은 시점을 아주 절묘하게 택해서 아주 타임리하게 이번에 합병을 갖다가 결행했다는 것, 그 법의 어떤 맹점을 저는 충분히 지금 활용해서 대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시점을 택해서 결행됐다는 면에서는 저는 좀 다른 주주들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자사주 매각 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11일 자사주 5.76%, 모두 6,743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KCC에 팔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다른 회사에 팔아서 우호 지분을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엘리엇은 이런 삼성의 결정도 주주이익 대신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삼성물산 모든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그 회사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그 보팅을 하는 주체에게 넘긴다는 것은 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가 반영된 주가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됐고 제일모직이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것일 뿐 삼성물산의 주가 흐름은 정상적이어서 합병 시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그 경영권에 대한 경영 방어 수단으로서의 매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이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도 줄어 결국 주주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손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모직의 성장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 엘리엇은 남미와 콩고, 페루 등 국가 부도 사태에 있는 나라들에서 국채를 싸게 사들여 수백 %의 수익을 내왔습니다. 그 나라가 원조를 받으면 국채의 액면가 전액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내고 상대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 상대국의 무역 거래를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해 채권을 전액 상환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 여론은 근데 이제 한국만 이제 먹히다 튀기다 보니까 뭐 사실 엘리엇은 다양한 범위에 투자를 하는 다전략 헤지 펀드입니다. 우리가 지배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정의 사도인 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펀드가 과거에 했던 행태라든지 앞으로 하려는 건 자기네 이익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엇이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와는 별개로 삼성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이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적은데 순환출자라든지 기타 다양한 특수관계인들의 어떤 지분을 통해서 전체 회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틈을 이제 비집고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경영권 분쟁을 좀 야기하기도 하고 국내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삼성과 엘리엇의 첫 번째 공방은 삼성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일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엘리엇 측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합병 비율과 합병 시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일모직과 대주주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비율에 있어서 현저한 불공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적법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결정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삼성과 엘리엇의 승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합병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주총 참석률을 70%로 잡으면 삼성은 최소한 47%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번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물산 주가를 저평가하고 제일모직 주가를 고평가해서 합병하는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약 20%, 삼성물산의 지분 9.98%를 가진 국민연금은 합병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업 가치 훼손 여부와 그다음에 기금의 그 수익 가치 훼손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장기적인 그 판단과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을 위협하는 엘리엇 외에도 일부 외국계 투자자는 합병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네, 삼성물산 주주로서 생각하기에 그 가치에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합병에 찬성을 이제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의 가장 큰 관심은 엘리엇의 의도와 전략입니다.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 참여까지 노리고 있다면 삼성 입장에서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3세 승계의 그 윤곽이 다 들여다왔던 그런 시점인데 그때 딱 마지막에 삼성물산이 있다는 거 알고선 거기다 딱 알을 박아놓은 다음에 합병 딱 결정되니까 주주이익 침해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크게 받아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창업한 기업을 물려받으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19년 전 에버랜드 전환사채 48억 원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초일류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삼성이지만 가족 경영, 세습 경영을 위해서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갖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3세 승계를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삼성이 마지막 단계에서 엘리엇이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멍석을 깔아준 사람이 멍석을 깔아줬다고 들어온 사람 나쁘다라는 말만 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월가의 늑대들이라고 불리는 투기 자본들에게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3년 SK를 공격해 8천억 원을 챙긴 쪼버린 사태는 적은 지분으로 가족 경영을 하는 한국 재벌의 약점을 파고든 공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우고 아버지가 키운 거대 기업 삼성의 승계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학적인 승계 비용을 뛰어넘는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